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또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한 주의 문을 열어주는 분이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이 어떠셨어요? 주말에 또 막 네. 격렬한 데모가 있어가지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네, 건강 관리 잘하셔야 되겠고요. 예, 뭐 지난 주에는 네. 그 이재명 대표님 단식하는데 그 일요일부터 일, 올, 화, 수, 목, 금 하루에 한 번씩 갔던 것 같아요. 응원도 할 겸 연대도 할 겸 네. 또 뭐 집회도 있었잖아요. 국회 안에 참여도 하고 안진걸 TV에 생방송도 하고 네. 또 주말에는 4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그다음에 5시에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지 않은 공공운수 노조 집회를 네. 잠시 들렸다가 6시에 촛불행동 촛불 집회 이렇게 또 참여하고 그리고 또 시동이키라고 요즘 잘 나가는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이랑 이광수 경제평론가랑 유튜브도 찍고 아이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충주까지 가서 네. 지금 보기 신기해. 진보 중도 보수연대 윤석열 김건희. 청주. 예, 충주. 이번엔 충주. 네. 8번째 전국 순회를 하거든요. 8번째로 충주에서 굉장히 많이 모이셨어요. 충주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인데 그렇죠. 뭐 연인원 한 500여 명 모였으니까 많이 모였는데 너무 재밌는 충주 시민의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야, 우리 충주에서 이런 집회하는 거 거의 처음 봤는데 윤석열이 진짜 못하나 보다. 충주에서까지 이런 집회가 열리니까 굉장히 보수적 조용한 동네인데 막 변희재 대표, 김용민 목사, 송영길 전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집회를 하니까 놀라셨겠네요. 충주 지역에서는 화제가 된 거예요. 네. 그 5일장 옆에서 또 있거든요. 다녀오셨고. 예, 대봉교 옆에서 네. 그래서 그거 하니까 목이 쉬었어요 지금. 그래요. 네. 자, 이제 한 주간 지난 한 주도 바쁘게 움직이셨는데 진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단식 12일째 맞이하고 있는데 건강이 계속 이제 안 좋아지고 있고 기력이 거의 이제 바닥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그러니까 단식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 불참을 했습니다. 거의 사실은 단식은 저도 학생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2번 했었는데요. 3일 단식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2일째 밤쯤에는 막 냉장고로 막 기어들어가고 막 그래요. 네. 자기도 모르게. 처음 해본 사람은 그렇죠. 막 냉장고 문을 막 열고 어느 정도냐면 제 친구 중에 5일 6일 단식했던 친구 같은 경우는 그 화장실에서 오이비누 있잖아. 오이비누. 네네. 오이비누의 그 오이 냄새가 식욕을 자극해가지고 그 비누를 확 먹고 싶은 충동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힘들죠. 비누도 그런 음식 냄새가 나는 비누는 두면 안 돼요 단식장에.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단식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12일째 2016년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했을 때 그때 기억해 보니까 11일까지 하고. 근데 그때 성남시장 시절에 그때 그 광화문 광장에서 했거든요. 이순신 동상 앞 아니고 세종대왕상 옆에서 했어요. 미대사관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몇 번 갔었어요. 근데 아무튼간 뭐 개인적 인연도 있고 또 개인적 인연을 떠나가지고 그다음에 평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불호가 좀 달랐던 사람들도 민주주의와 민생과 그다음에 이 핵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기 위한 또 지금 제일 큰 이슈가 고속도로 게이트 어디냐? 아예 하도 제가 이거 많이 들잖아요. 코팅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고속도로 게이트, 주가 조작, 잔고 조작, 인생 조작, 사건 조작, 도로 조작까지 이제 이런 것들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한 거니까 평소 이재명 대표를 안 좋아하고 비판했던 분들도 이 정권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연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른바 비명계연사들도 단식 농성장도 오고 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왔었어요. 아니 뭐 그것도 막 뭐라 하는 분들이 있던데 양이 안 차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신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 온 사람들은 여권 인사들. 태영호 의원 한번 왔다 갔더라고요. 태영호는 정말 의원이라 이름도 붙이기도 그런데 뭐 저는 탈북자라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요. 분명한 건 북한에서도 최고위층한테 충성해서 호의호식 하더니 남한에서도 지금 윤석열 앞잡이가 돼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산도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탈북자들 어렵게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극악하게 남북으로 오고 가면서 호의호식 다 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있어요? 남북 오고 가면서 남북 모든 최고 권력한테 충성해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물론 탈북하신 분들도 남한에 와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부당한 권력에 맹종해가지고 득양량에 사는 사람은 저는 태용호 씨밖에 못 봤어요. 근데 본인이 민주당에 대해서 JMS라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말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보좌관이 잘못 올려서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보좌관이 했었는데. 잘못 올린 것도 웃기죠. 지 페이스북인데. 그리고 만약 보좌관이 올렸다더라도 지 이름으로 나간 거잖아요. 네. 그럼 보좌관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 페이스북이잖아요. 보좌관 페이스북 아니잖아요. 네. 보좌관들이 초안을 쓰고 본인이 확인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있죠. 그런 프로세스는 저도 알지만 지 SNS인데 네. 뭐 자기 SNS로 나갔고 자기가 허락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설령 만약에 백벌 양보해서 보좌관이 마음대로 올렸다 하더라도 네. 그동안 보좌관하고 얼마나 이심전이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됐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이름 나갔으면 자기가 책임자 이걸 보좌관이 올린 거다. 그게 무책임한 말이죠. 네. 거기에다가 무슨 이진복하고 녹취록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 직원이. 그렇죠. 뭐 그 직원들 다 자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막 그래서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진복 만난 다음에 태희형 그래갖고 공천 받겠어 이런 취지로 한마디 듣고 그다음부터 막 극악하게 야당과 민주 세력을 공격하더니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발언이 뭐 이른바 쓰레기 발언, 이 발언이 나와서 이걸 항의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단식 현장에 찾아갔던 것인데, 근데 이 대정부 질문 내용도 보면 독재 정권 김정은 편을 들어서 북한 인권 문제만 나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민주당은 민주당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정당이다. 이런 게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강하게 또 반발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네. 이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촛불 집회 피켓입니다. 지난주에 네, 이제 홍범도 장군을 지우려고 하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촛불 집회 때 발언해가지고요. 네. 오마이TV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등장했습니다. 피켓에. 고맙습니다. 올려주셔서. 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피켓을 들고 4시에 집회되고 촛불 집회도 하는데 이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를 반대하는 사람은 집단은 새 집단들과부터 거짓말한 거예요. 한덕수의 거짓말. 모든 과학자가 찬성한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국내에서도 지금 서울대 유명한 명예교수님 장애 과학자신 네 분도 네. 그분도 입장을 냈잖아요. 방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과학자가 찬성한다. 그 한덕수. 전문가들이 찬성은 완전 아니죠. 거짓말. 예. 이번에 또 태용호가 국회에서 어떤 거짓말이냐? 핵폐수를 반대하는 집단은 세 집단밖에 없다. 북한 노동당, 네. 중국 공산당, 남한 민주당. 아.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태평양 연안국가에서도 입장 여러 번 나왔고 독일 환경부 장관도 사실상 저번에 G7 전에서 또 환경부 장관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방사능 문제를 연구한 그린피스가 결사 반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환경단체들도 뭐 윤석열 정권이 싫으니까 반대하겠어요? 그건 정권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온자력 문제를 제기해온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환경 파괴 이제 그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의 어떤 위험성을 경고해 오신 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댓글이 보면 댓글이 진리예요. 아니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국내에서 농업용수를 식수로 먹으란 말을 함부로 안 하겠어요. 네. 너나 쳐 먹어라 이런 말은 좀 폭력적이잖아요. 일방적이고 어떻게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대신에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나 그다음에 공업용수는 쓸 수 있잖아요. 그 하물며 여름에 도로 청소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열 낮추기 위해서 물 뿌리잖아요. 예. 지금 한국에도 보면 주요 대도시에서 실제 차량들이 살수하고 다니잖아요. 네. 비가 안 오면. 불을 끄는데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안전하면 그런 거 쓰면 되잖아요. 소방수로 쓸 수도 있고 청소수로 쓸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열을 낮추는 도심 그렇죠. 열. 쓸 땐 많죠. 그러니까 안전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댓글로 모든 게 다 반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국에서도 이야기해서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잖아요. 안전하시면 국내에서 쓰십시오. 왜 방류하냐. 드시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kg 정도 빼서 이게 관을 만들어 터널 만들어서 빼가지고 억지로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되는 부분인데. 그게 제일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해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태영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 예. 박영순 의원이 그분도 점잖은 분이에요. 평소에 보면 뭐 설화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의원이 아니잖아요. 와, 해도 너무한다. 북한에서 온 쓰레기네. 본인이 민주당한테 쓰레기라고 이미 했으니까 그 일종의 되돌려준 거죠. 그랬더니 세상에 보통 그렇게 이제 격분하면 끝나고 나가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찾아갔으면 또 100번 첨을 양보해서 가면서 대표님 단식 중에 정말 죄송한데 네. 오늘 귀당의 의원이 이런 저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찾아간 건 뭡니까? 그 누군가한테 지시받았다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시차가 있냐? 이진복이 저번에 말한 것처럼 나서서 행동해야 윤석열을 위해서. 또 윤석열이 지금 이재명 무조건 안 만나 이재명 악마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네. 윤석열이랑 한독수랑 다 나서서 한동훈이랑 내가 가서 한번 엿먹여야겠다 생각했나 보죠. 어떻게 단식 농성장에 와가지고 그걸 따집니까? 뭐 박영순 의원을 찾아갔다거나 의원실에 네. 아니면 뭐 원내대표가 상했다면 천번 만번이라고 해서 그래도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은 뻔뻔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을 텐데 네. 이건 진짜 쇼를 한 거거든요. 정말 폐륜 국민의힘은 어저께 MB스트레이트에 지금 극우 폐륜 유튜브들 윤석열, 김건희가 직접 관리한다라는 네. 것도 나왔는데 정말 폐륜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옆에서 회 먹는 행사하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뭐 취소됐지만 뭐 판매 행사만 했어요. 했는데 행사만 유튜브 했어요. 들어와서 거기서 먹방 했습니다. 당은 취소했지만 먹방을. 근데 얼마나 많은 조롱을 했습니까, 여러분? 인천에서도 여기 와서 해 먹으라고 했죠. 김기현 지금 단식 중이냐라고 물어봤죠. 네. 왜 하냐 했죠. 심지어는 몰래 네. 초밥 먹지 않느냐라는 네. 국민의힘당 대변인 공식 논평이 그대로 나옵니다. 몰래 초밥 시켜 먹느냐고. 네. 그다음에 뭐 텀블러, 그 텀블러에 따뜻한 물. 이게 단식하다 보면요 찬물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따뜻한 물 담아놨는데 그 텀블러에 무슨 육수 넣어놨다는 유언별을 퍼뜨리고 그걸 지적을 하진 않나. 저는 여러분 이 국민의힘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당연히 단식에 찬성하지 않겠죠. 네. 그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데 세상에 예전에 저희들이 농성하러 단식했으면요 옛날에 정말 독재 정권을 옹호하던 교수들도 나는 자네들의 주장을 동의하진 않지만 단식하고 농성하는 건 너무 마음이 아프네, 안 됐네. 그리고 그런 행동하는 용기는 존중하네. 이제는 독재 정권 시대도 이랬어요. 그리고 당장 김성태가 단식할 때 어땠습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나 당 대표나 대변인이 조롱했습니까? 그런 게 없었죠. 찾아가고 의원들도 건강검진 많이 들렸고요. 결국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드리킴 특공도 그렇죠. 청와대랑 정부 여당이 결단해서 수용을 해준 거잖아요. 왜?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을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청와대하고도 조율도 했겠죠. 부당하지만 뭐 떳떳하니까 수용하자. 그래요. 그래서 단식 9일 만에 수용해줬잖아요. 네. 지금 오늘이 12일째입니다. 단 한 놈도 찾아가질 않고 오히려 회 먹으라고 조롱을 하고 텀블러에 뭐 숨겼냐 육수 숨겼냐라고 조롱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초밥 시켜면 풀어야 되는 풀 수 있는 그런 공은 지금 여당에 넘어가 있는데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고 사실은 지난 뭐 이 새누리당 때 생각을 해보면 이정현 대표가 단식할 때 여당 대표였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야당에서 찾아가서 그 추미애 대표가 찾아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정세균 국회의장도 찾아갔었고. 그때 그 여당 대표의 단식은 말도 안 되는 단식이거든요. 집권 여당의 대표가 왜 단식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에서 찾아갔었어요. 전국을 망가뜨리려고 제가 그 뒷이야기를 다 나중에 들었는데요. 네. 전국을 망가뜨리려고 본인들이 계속 코너에 올리니까 전국을 망가뜨리고 분위기를 이렇게 전환하려고 한 기획 단식이에요. 생쇼죠 쉽게 말해서. 네. 하지만 그때도 사람이 밥을 굶고 있는 거잖아요. 뻔히 보여져. 네. 박근혜 정권 코너에 몰렸고 곧 쫓겨날 위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집권여당 대표가 단식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하지만 그래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도 겉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찾아가고 일단 밥을 곡기를 끄고 있는 사람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됐잖아요. 네. 우리가 하루에
아침 안 먹고 보통 많이 나가잖아요 사람들. 네. 근데 이제 점심 때 바빠갖고 점심을 못 먹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저녁 한 오후 3시 때쯤 되면 얼마나 배고파요. 그럼요. 보통 사람들도. 제가 보세요. 제가 어저께 충주 촛불 집회 가가지고 밥을 마무리한 게 8시쯤에 마무리한 것 같아요. 다 이제 집회 이제 우리 수백 명 왔고 뭐 디프레도 수십 명 왔는데 한 이제 숟가락 농이 한 8시쯤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인사 하나 하는데 술도 주고 막 맥주도 주시는데 제가 운전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 단식다 그러니까 술이 안 땡겨서 안 먹었어요. 물만 좀 먹었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약간 출출한데 살 빼려고 안 먹고 그냥 잔 거예요. 운전하니까 좀 배고프잖아요. 2시간, 3시간 갖고 운전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가 챙긴 출출한데 아니다. 뭐 지금 먹으면 살찐다 해서 안 먹었어요. 네. 아침에 오마이TV 10시 반까지 늦으면 안 되니까 아하.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갖고 늦잠 자고 부랴부랴 나오니까 뭘 안 먹었어요. 지금 이제 12시 되어 가잖아요. 11시. 지금 사실 배고파요. 네. 왜냐면 지금 어제 저녁 그래요. 7시쯤인가 밥 먹고 8시쯤에 숟가락 놓고 예. 12시간도 더 지났잖아요. 그 배가 고프죠. 그리고 근데 내가 점심 때 지금 밥을 못 먹게 생겼어요. 왜요? 또 일하러 가야 돼요. 아. 근데 제가 이런 경험 몇 번 있는데 그러면 3시나 4시쯤에 일 끝나고 나면 있잖아요. 네. 정말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틀째, 12일째인데 지금 저희 뭐 방송 화면으로 이재명 대표와 아유 우리 용혜인 대표님 가셨네요. 대표가 만나고 있는 모습 생중계로 좀 보고 계신데요. 자, 용혜인 대표님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가셨을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아마 뭐 정식으로 이렇게 만나는 면담 자리는 처음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미 대표님도 가시고 다 가신 걸 봐서 아마 오다가다 인사를 드렸을 거예요. 영의원 대표님 성정상인데 이제 옆에 있는 화면이 지금 잡히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가셨고 저도 이재명 대표님 본회의 들어가 있는 동안은 제가 이재명 대표님 자리에 한번 앉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비어있길래 한번 앉아봤습니다. 아무도 의원님들이 이제 그 지키러 와야 되는데 마침 의원님들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민수 대변인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제가 잠깐 앉았다가 여기는 내가 앉으시면 안 되겠다고 옆으로 가서 동조 앉았는데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하시죠. 자, 우리는 앞으로도 이 극우 패륜 일배세로 달라야 되잖아요. 누가 단식해도 조롱을 하지 마세요. 조롱 설령 국민의힘이 단식을 해도 조롱을 하지 말자고요. 그 옆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하는데 치킨 파티한 일베의 폭식 그 폐륜 폭식 행위하는 놈들 있었잖아요. 그런 짓은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진짜로. 그러니까 이 정치를 도저히 이제 볼 수가 없는 정치가 사라진 그런 국회 현실, 여야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여러 가지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뉴스타파 그 이야기부터 오늘 녹취 계속 듣고 오셨다면서요? 오늘. 다 들었습니다. 72분. 예, 제가 예전에 대선 전에 이제 뉴스타파 그 요약 녹취도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목은 그거잖아요. 윤석열과 박영수가 조우영 봐줬다는 거잖아요. 네. 자, 이번 풀 버전 제가 다 들었어요. 오히려 봐준 게 더 생생하게 나와요. 네. 뭐가 조작이고 세상에 100번을 양보해서 만약에요. 뉴스타파의 편집본이 원본하고 진짜 뭔가 다른 게 있었다. 뭘 삽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장난쳤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국가 범죄도 아니고 사형해찰 범죄도 아니고 지탄받아 마땅한 정도겠지만 또는 뭐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뭐 형사상의 일부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더라도 여러분 그게 반국가 범죄나 국기문란 범죄나 사형해찰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중재위원회로 가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재판 과정 거쳐가지고 아니면 본인들이 문제인데. 진짜 억울했다 지금이라도 억울했다. 윤석열이 억울했다. 커피 한 타든 커피 타도 나왔다. 그래서 손해배상 할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게 뉴스타파 보도는요 원본이나 편집본이나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고 보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윤석열이 봐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박영수를 통해서 조우영을 이 특수부 라인이 개입을 했다. 자, 이런 주장인데 편집본하고 원본하고 유일한 차이는 분량의 차이뿐이에요. 근데 자 오마이TV도 만약에 72분짜리가 들어왔다. 대선 전 3일 앞두고 들어왔다. 당연히 보도하지 않겠어요. 저라도 할 거예요. 안진걸 TV에서라도 할 거예요. 언론사는 아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이것을 이게 보니까 인터뷰라기보다는 오마이뉴스가 잘 분석했더라고요. 주말에 인터뷰는 거의 사담이잖아요. 사담. 일종의 신앙님 씨가
친분이 있는 김만배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대장동 요즘 엄청 그 구설수를 났던데 그 대장동 사건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알잖아요. 고발도 많이 했고 대장동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 둘이 심지어는 메모까지 하면서 공부하잖아요. 막 A1, A2 뭐 처음에 대장동 민간 세력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뭐 날라가 부산 설명 쭉 해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김만배의 강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은 네, 인터뷰가 아니에요. 부동산 이렇게 개발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대장동 사건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재명은 오히려 죄가 없고 잘했다는 게 오히려 입증이 되는 인터뷰거든요. 저는 오히려 뉴스타파한테 아쉬운 건 그때 이걸 전부 다 공개하지 않았냐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이거 다 봤으면 그리고 이제 신학님 씨가 제보한 다음에 약간 시간 걸린다 올렸잖아요. 편집해서. 네. 그게 아니라 제보하자 바로 올려버렸으면 풀 버전으로. 그냥. 물론 근데 저는 추정컨 이랬을 것 같아요. 신학님 씨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이걸 그 김만배 씨가 저기 몰래 녹음을 했고 진짜 사담이고 뭐 애들 이야기하는 것도 나오고 사람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딴 사람 이야기, 이진동 기자 이야기도 나오고 뭐 진짜 여러 사람 이야기 나오거든요. 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화하고 중간에 전화도 받잖아요. 전화도 김만배 씨가. 한 번, 두 번, 세 번인가 받고 뭐 막내도 나오고 뭐 식구들하고도 하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신랑님 씨는 이랬을 거예요. 뉴스타파에 제보를 하면서 요건 편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사담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뉴스타파 입장에서 원래 제보자들이 요청하면 그 사항이 부당하거나 과도하지 않으면 들어주잖아요. 네. 어쨌든 이건 제보인데 공익 제보인데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상상을 해보면 후회를 해보면 제가 뭐 너무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표가 악마화됐는데 이 풀 버전을 국민이 다 들었다면 지금이라도 다 듣는다면 지금 뉴스타파에서 풀버전 지금 이제 한 40몇만 들었더라고요. 400만 4천만이 다 들어야 됩니다. 마치 김건희 녹취록 전부를 들어보면 그 MB 스테이트의 편집본 소송을 당해갖고 편집본이 이상하게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논란만 커졌잖아요. 근데 우리 오마이뉴스에서 박지원 기자님하고 제가 대선 전에 실제 거의 전문을 그대로는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분 다 방영하고 우리 둘이 설명당한 거 그게 지금 450만 명이 봤더라고요. 이건 진짜 최소 400만 500만 1000만은 봐야 돼요. 뉴스타파. 일단 여러분 뉴스타파 72분 전문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그럼 대장동 사건의 경과와 전말에 다 나오고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전혀 말이 안 통하고 진짜 시민을 위해서 몇천억을 뜯어간 다음에 또 뜯어가는 놈으로 나와요. 진짜 공산당 빨갱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가 다 나와요. 설명이. 그리고 이재명은 우리가 뭐 몇 놈이 로비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재명 알 수가 없다. 왜? 누가 이 사업에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특정 금전 신탁을 해놨기 때문에 싹 다 나와요. 이 과정이. 오히려 이건 재판부에 제출하면요.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표 이거 무죄가 아니라 판사가 칭찬해 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변호인의 주장이 아니라 대장동 주범인 김만배가 여기서 그거는 뭐 남욱 변호사의 CR도 안 먹힌다 이런 발언 통해서 그때 많이 보도가 되고 알려졌지만 이미 나왔지만 훨씬 더 생생해요. 그래요. 이건 들어보는 부분이 근데 쟁점은 이거 같아요. 이게 대선 개입하려고 기획 허위 인터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 전면 반박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대선 개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카페에서 열린 카페에서 막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까지 다 들리고 그런 데서 그것도 인터뷰도 아니고 몰래 녹음을 합니까? 둘이 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간에 전화를 이런 거 아니에요? 연출 다 세세하게 연출해가지고 아니 연출인데 중간에 전화를 막 3번씩 받으면서 막내야 그 새끼 아주 나쁜 새끼야 뭐 욕도 나와 뭐 욕도 나오고 막 사람 이름 다 나옵니다. 뭐 윤석열이, 박영수, 뭐 머니투 대장, 홍성근이, 뭐 김태정, 뭐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들어보세요. 제가 궁금함을 야기만 시켜드릴게요. 다 들어보세요, 정말로. 그리고 뉴스타파 편집본하고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도 애국이 없어요. 유일한 애국이라 하면 슬로 뉴스에서도 그건 지적했더라고요. 뭐냐면 저 조우영 대장동 불법 투기 사건의 시작이 부산저축은행의 1,800억 대 부실 대출인데 그것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인
조우영이가 연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10억을 넘는 돈을 받아요. 네. 당연히 그걸 수사했으면 윤석열 조우영 구속시켰어야 했죠. 그리고 그 관련자들도 다 만약에 대장동 사건 관련된 다 구속됐으면 네. 이자들은 없어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충주 집회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당시 공소장을 갖고 왔더라고요. 윤석열 이름 찍힌 공소장. 예. 저축은행 관계자들 많이 구속시켰어요. 부산저축은행 회장, 부회장 다. 네. 근데 조우영만 쏙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 검찰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관련된 것은 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1,800억이 불법 부실됐는데 수사를 안 하면 뭘 합니까? 물론 부산저축은행 불법 부실됐지는 더 있었지만 네. 1,800억이면 그리고 그걸 예금보험공사가 결국 저축은행에 가입자들에게 5천만 원 예금자 보여주잖아요. 네. 아직도 환수가 다 안 됐어요. 수백억이 남아 있어요. 저축은행이 부실해지고 그래서 국민 세금 공적 자금도 투입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요. 예. 결국 자 그런 사건에서 핵심이 이제 슬로우뉴스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자세히 보면 박길배가 봐줬다. 윤석열 밑에 검사예요. 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뉴스타파 편집본은 네. 윤석열이 봐줬다는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편집이 됐다는 거죠. 디테일한 지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네. 맥락으로는 슬로우뉴스의 지적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윤석열이가 박영수랑 친하니까 박영수 윤석열 데리고 있었던 애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얘기 그래서 있었죠. 내가 조우영한테 야 박영수를 소개시켜줄게. 네. 그리고 박영수 소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수가 야야야 너 돌돌 떨고 왔다면 걔 보고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와라 그래. 그 우리가 이제 대선 전에 했던 이야기. 대선 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고 뉴스타파 보도하지 않았어요. 저희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아니 커피를 누가 타준 게 뭐가 중요해요. 네. 지금이나 그때나 윤석열이 봐줬다고 그랬죠 우리가. 네. 거기에 그래서 디테일하게 바로 앞 단어는 아니 박길배가 봐줬지라고 나와요. 김만배 말이. 근데 그 앞에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라고 물어봤다는 말까지 나와요. 자 박영수가 커피 먹고 와. 일 다 끝났으니까 얘기 다 됐을까 일. 그다음에 박영수를 선임한 건 윤석열 때문에 선임했다 나와요. 네. 둘이 특수관계로 나와요. 3. 그다음에 윤석열이 야 네가 조우영이라고 말까지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무마됐지. 그러니까 신앙님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그래서 윤석열 만난 거야? 밖에 만난 거야? 아 검사를 안 만났고 커피만 먹었다는 거지 직원이. 그래서 사건 무마됐지. 그러니까 누가 봐준 거야? 누가 봐준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봐준 거야? 아니 일단 박길배 봐준 거지. 이렇게 박길배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박길배가 담당 검사니까 수사 검사니까 네. 봐줬다고 주체로 나오지만 그 박길배를 데리고 수사를 총책임지는 사람 누굽니까? 대검 당시 중수과장 윤석열이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한테 영향 끼치라고 박영수를 변호사로 한 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들어가서 커피 먹고 나온다고 말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 윤석열 박길배 그 검사실이 박길배 검사실이란 거지. 윤석열 검사실 따로 있잖아요. 네. 과장이 직접 수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과장 방에 가서 수사하지는 않아요. 보통 피고인들은 피자들은 저도 다 일선 검사에 수사 받았지. 제가 얼마나 많이 수사 받아봤습니까? 네. 과장이 나중에 불러서 추가로 뭘 물어보는 경우는 있어요. 내가 사적으로 좀 물어봅시다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직접 과장 방으로 부르진 않죠. 네. 근데 그 박길배한테 야 커피 한 잔 타주고 내보내 한 사람 누굽니까? 그 박길배가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이 그 라인 예. 그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인데 윤석열이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김만배 씨가 이제 구속영장 기각이 된 다음에 나오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검사 당시 과장이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 아니었다. 그것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도 있습니다. 제가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만배 입장에서는 허위 인터뷰로 구속이 될 뻔했어요. 구속기 연장될 뻔했잖아요. 그걸 검찰 또 주장했잖아요. 네. 일종의 또 별건이잖아요. 별건으로 결국 대장동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허위 인터뷰로 김만배를 구속영장인데 기각됐잖아요. 법원에서도 그 인터뷰로 어떻게 구속영장을 연장하냐고 풀어준 네. 건데 근데 지금 검찰은 완전 윤석열 한동훈이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김만배 입장에서는 나오자마자 네. 아 윤석열이가 봐준 거 맞고요. 그 인터뷰는 허위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윤석열 한동훈 장악한 검찰에서 또 다른 별건이든
아니면 어떻게든 죽어라고 저놈 입을 막기 위해서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김만배는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한동훈 쪽에도 이 사람이 머리가 좋잖아요. 네. 근데 인맥이 대단하잖아요. 성렬형 그러잖아요. 이 녹취록에도 성렬이라고 했다, 성렬형이라고 했다 그래요. 네. 특검 추천도 박영수하고 자기가 했다고 나와요. 최재경이한테 로비까지 했다고 나와요. 이 저는 정말 그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걸로 뭐 청문회 하자 막 날 피우잖아요. 네. 검사 10명 투입했잖아요. 아니요, 다 중단하고 특검합시다. 이거.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 이제 겨울에 하잖아요. 네. 그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이건 대장동 2 이 사건으로만 녹취록으로만 그러니까 인터뷰로만 별도의 특검을 하는 거예요.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게 허위 인터뷰인지 네. 대선 개입인지 뉴스타파 날조를 했는지 네. 그럼 부산저축은행에 나와 있는 그 불법 부실 저축 대출이 있었던지 윤석열이 봐줬는지 그다음에 특검 때 박영수를 통해 박영수하고 윤석열이 최재경한테 로비를 했는지 싹 조사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민주당이 지금 얼른 특검하자. 오히려 그래요? 청문회 하자고 하던데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국기문란 반국가 사형해찰 범죄니까. 네. 그리고 제1야당 대표랑 연루된 사건이니까 특검합시다. 특검하자 그래요. 그렇게. 청문할 필요 없어요. 바로 특검하면 돼요. 아.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혹시 당직자들이 이 방송 들으신다면 네. 요건 대장동 특검 갈 것도 없이 지금 난리 피우니까 국민의힘이 바로 특검하자 해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하자. 그냥. 특검해버리면 다 밝혀질 겁니다. 네. 그래서 김만배 씨는 지금 신분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네. 나갖고 우리 누나가 윤석열 집을 왜 사줬는지 내가 다 폭로할 거야. 가만 안 있을 거야. 그것도 참 미궁에 빠져 있는 윤석열이 것 같고. 봐줬어. 예. 윤석열이 그 조우영 봐준 거 맞아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서 길을 쓰고 또 없는 짓까지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네. 아직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특검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예. 근데 지금 보면 검찰도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예. 오늘 김기현 대표 발언을 봐도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여당 대책위도 만들고, 네. 이게 왜 반역죄고 사형해찰 범죄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자 될까요? 그렇게 예. 정말 국기를 잇는 범죄이고. 제1야당 대표가 본인들이 하면 제1야당 대표 엄청난 권력자라는데 대통령 못 만나고 있는 엄청난 권력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특검으로 맡깁시다. 특검으로 그냥. 그 녹취록에 있는 내용 전체를 특검하면 되잖아요. 네. 자,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부실 대출이 있었는데 당시에 저축은행 사태 다 기억하시죠? 엄청난 피해자도 있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결국 1,800대의 대출동 불법 부실 대출이 있었다고 김만배 입으로 나오는데 그거 실제 대출이 얼마나 있었고 대장동 세력이 네. 그다음에 거기 보면 조우영이가 여기저기 찾아갔는데 다 사건이 무마가 안 되니까 자기가 10억 넘게 받아갖고 지금 큰일 났다 살려달라고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박영수를 연결해줬다. 왜 박영수가 성렬을 데리고 있었던 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결국 그래서 박영수가 야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와 뭘 덜덜덜 떨고 그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갔더니 진짜 박길배 검사 사무실에 가서 갔더니 커피 타주고 그냥 나왔다는 거고 사건이 없어졌다고 나오잖아요. 자 거기서 누가 봐도 박영수의 로비를 받은 또는 박영수의 특수관계인 윤석열인 대검 중수과장이 봐준 게 명백하니까 뉴스타파는 앞에 윤석열이 네가 조우영이라고 말까지 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럼 윤석열이 네가 조우영이라고 했다는 건 보도 그 표현으로는 만났다는 거잖아.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박길배도 봐줬지만 박길배 이외에 이 수사의 실제 책임자인 윤석열이 진짜 봐준 거죠. 박길배가 지가 결정해서 봐줬습니까? 네. 이건 누가 봐도 대검 중수과장이 봐준 거죠.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그것을 72분짜리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무슨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는 건 전문에도 안 나오고 뉴스타파 편집 뉴스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 뭐 이 토론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뭐 이 커피 뭐 타주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도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드라마틱하게 후보들끼리는 그 이야기 나올 수 있겠지만 저만 해도 대장동 이슈 제가 공부하고 대응하고 고발했을 때 네. 윤석열 커피 타줬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갔더니 담당 검사실에서 커피를 타줬다 그랬죠. 그리고 네. 윤석열이 봐줬다 그랬죠. 근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보니까 커피를 타준 게 윤석열이다 이런 보도도 일부 있어요. 근데 뉴스타파 보도가 아니에요. 아, 그 따로 이제 인용 보도하면서 어떤 보도라는 게 원래 아니냐. 이제 원문이 나가다 보면 네. 약간 과장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윤석열이 타줬다라고 직접적인 보도가 있었다면 네. 그건
사실은 윤석열이 타줬던 박길배가 타줬던 직원이 타줬던 아무 쟁점이 아닙니다. 봐준 게 쟁점이니까. 오히려 그걸로 그렇다 하더라도 타준 거로 묻힌다. 오해를 받게 한 보도가 있다면 네.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리고 윤석열이 직접 타준 건 아닌 거로 확인됐다. 네. 박길배 검사실에서 직원이 타줬다고 나오니까. 근데 뉴스타파 보도에도 윤석열이 타줬다고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편집 네. 보도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윤석열이 봐줬다 나와요. 뭐가 틀려요, 여러분? 네. 전문에 보면 윤석열 봐준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김만배 주장 거기 예. 들어가 있다 녹취에. 전문 그래서 들어보면. 전문을 다시 한번 전 국민이 보면 제일 좋다. 네. 널리 퍼뜨려 주시고요. 뉴스타파 편집본은 아무 잘못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보고 더 예. 이게 아마 파장이 점점 커질 것 같고 지금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인용 보도한 언론사도 다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친놈들이죠. 미친놈들. 네. 지금 정말 수사해야 될 것들은 윤석열, 김건희 본부장과 비리 얼마나 많습니까? 한동훈의 딸 관련 비리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도 수사를 안 합니다. 그래놓고는 이재명 이게 대표를 어떻게 향한 수사, 무슨 뉴스타파 언론 이건 수사.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면 이게 네. 허위 조작 날조 인터뷰가 아니라 정말 김만배랑 친분이 있는 신앙님 씨가 만나갖고 대장동 관련 공부하는 걸 다 녹음해 놓은 거잖아요. 혹시라도 보도 가치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뉴스타파가 보도 가치가 있는 부분만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박영수 윤석열 사단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부실 대출 브로커를 네. 봐줬다. 근데 그 돈이 무려 1,800억이 대장동에 대출이 됐다. 그 돈으로 대장동 비리가 시작되었다. 시드머니란 말도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대출이 안 됐고, 그러니까 대출 이후에도 이제 불법 아니면 부정한 부실한 대출이 드러났으면 대출이 안 됐으면 네. 대장동 비리도 없었고요. 대출이 만약에 이제 됐다 하더라도 전부 네. 조우영 브로커라든지, 그다음에 조우영 브로커는 누구랑 연결됐습니까? 대장동 세력들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네. 전원 그렇죠. 다 일망타진됐다면 이제 그 사람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소개시켜준 김만배나 박영수까지 모두 이제 다 네. 당시에 문제가 됐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박영수, 김만배가 남아서 어떻게 50억 클럽 만들고 대장동 사업을 했겠습니까? 이른바 이 카르텔이 다 발본색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때 그 박영수, 김만배, 조영 불법 부실 탐욕 카르텔이 네. 수사를 안 받고 비호받으면서 대장동 사건도 터진 겁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하.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정체가 안 드러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 그때 이제 일부 구속된 틈에 이제 거기 이 녹취록이 나옵니다. 김만배가 똘똘한 감정평가사, 회계사, 변호사들이 네. 사업이 안 되니까 불법 부실 대출 금액에서 이 모 씨라는 처음에 사업자가 횡령을 네. 해서 구속이 돼. 그러니까 뭔 김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 네. 근데 그놈이 부실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만배가 조우영하고 김만배 등이 살아남아 있었으니까 박영수가 네. 똘똘한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거기 표현 나와요. 똘똘한 애들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접수를 했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은 실제 불법 부실 1,800억이라는 돈이 대출되면서 시작된 거예요. 네. 거기에 조우영 브로커 그걸 봐준 게 박영수, 윤석열입니다. 대장 사건에 가히 몸통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필이면 윤석열 아버님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주냐고요. 이건 5,170만 분의 1의 확률인데.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네. 이거 진실이 궁금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 사안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선을 이긴 쪽에서 이걸 들고 나왔건 자체가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걸 공세를 펴고 네. 있나?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니 대선 전에 진짜 불법 정치 공작은 뭡니까? 이재명이 조폭 뇌물 받았다고 돈다발까지 사진까지 흔든 게 김용판하고 장영아 아닌가요? 네. 요건 100% 가짜로 확인됐잖아요. 이런 게 정치 공작, 불법 정치 공작. 만약에 그 지금 김기현의 논리대로라면 네. 거기에 노란한 그다음에 그 또 뭐 이재명 아들 뭐 또 무슨 아들 비리도 다 이야기했었는데 그거 그때 당시에 대선 때는 별의별 선대위 뉴스가 나오고 대변인이었던 의혹이 제기가 되죠. 선대위 대변인 때 신인규 변호사가 당시 사과까지 했대요. 아. 그다음에 이번 방송에서도 또 사과하더라고요. 네. 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연대 대표 신인규 변호사 당시 부대변인이었잖아요. 선대위. 그분이 당시에 의원들이 하도 이상한 정보로 폭로해서 자기는 반대했는데 나가가지고 결국 자기가 사과를 했대요. 네. 아드님 비리 관련해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불법 정치 공작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형 한 1,000번 10,000번 쳐야겠네. 김기현 논리대로라면 반역죄라며. 네. 국가
아니 언론이 열심히 보도하다가 권력을 보도하다가 오보라는 경우가 있어요. 권력 감시하다가 그것마저도 법원에서는요 민사 소송조차도 인정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고 네. 상당히 꼼꼼히 취재를 했고 그 취재 목적이 공익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보도가 예를 들면 일부라도 근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권력 집단이 다 그걸 소송하잖아요. 명예훼손. 우리 오마이뉴스도 오마이뉴스 많이 당했죠. 대부분 언론사가 승소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그래 써져 있어요. 근거가 있었고 공익적 목적이고 네. 또 당시에 모든 팩트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권력 비판과 권력 감시의 공익적 기능으로 네. 언론 고유의 기능으로 언론의 자유로 당연히 할 수 있는 보도했다. 그래요. 다 민사 소송마저도 네. 무혐의가 그 권력 기관이 원고가 되는 경우 대부분 패소합니다. 근데 진짜 정말 권력 기관이 승소하는 거 몇 번 있죠. 조선일보 보도 같은 거 완전히 100% 거짓말이고 날조일 때. 네. 그때는 법원에서도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보도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저희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자, 변희재 대표. 이어서 오늘 뭐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지금 변희재 미도치 대표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민주당 권리당원 청원 올라갔어요. 네. 그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왜 그렇죠? 권리당원은 권리당원들만 할 수가 있어요. 일반 당원도 안 돼요. 네. 권리당원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또 권리당원이야 되고 본인 인증도 하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3만 명 정도 해서 3만 명 좀 넘고 그쳤어요. 근데 다시 그걸 추진했던 분들이 민생경제연구소라든지 진보중도보수연대에서 아니다. 저 국회 일반 국민 청원을 하자. 권리당원이 아니라 이건 범국민적 이슈니까. 네. 자, 윤석열 한동훈이 일면 지난 국정농단 수사 때 태블릿 PC1이나 태블릿 PC2가 있었는데 최근에 법원에서 태블릿 PC2를 최순실한테 돌려줘라. 아니 최순실 거라는데 왜 검찰이 안 돌려줍니까? 박정희 의장님한테 내가 자세한 얘기 했지만 그만 물어볼게요. 자, 태블릿 PC1도 최순실 거로 발표했죠. 태블릿 PC2도 최순실 거로 발표했잖아요. 네. 그럼 최순실 거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그게 맞다. 재판 끝났잖아요. 네. 안 돌려줘요. 검찰이. 그 왜 그러죠? 그 이상하죠. 네. 제 의문도 거기서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대변인까지 했던 제가 태블릿 PC1가 조작됐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특검 말을 믿었죠. 근데 최순실 거라고 했으면 돌려줘야 되잖아. 안 돌려줘요. 심지어 한동훈은 최순실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라도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뭐야? 최순실 거라고 발표해놓고. 그걸 따져 물어야 된다. 따져 물어야 된다 해서 국감에서 태블릿 PC2를 최순실씨가 돌려달라고 했는데 1심 법원에서 돌려달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 판사가 너무나 의미심장한 판결을 남겨놓습니다. 태블릿 PC2는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이 태블릿 PC1이고요. 네, 처음에. 갑자기 그게 진위 논란이 생기니까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라는 사람이 개통했는데 오랫동안 사용됐는데 왜 최순실 거라고 하냐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특검 사팀이 수사팀장이 윤석열, 그다음에 수사관이 한동훈이었어요. 거기 갑자기 장시호가 조카가 태블릿 PC를 제출했는데 또 다른 이것도 최순실이네. 여기에도 국정농단 증거가 있어 하면서 태블릿 PC 온 논란을 잠재우는데 악용을 했어요. 활용을 했어요. 당시 제가 퇴진행동 대변인께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그러면 당연히 그때 저는 약간 어떻게 최순실이 장시호한테 그걸 태블릿 PC를 맡겼지 저렇게 중요한 국정농단의 증거를 약간 어색했는데 당시에는 그럴 여력이 없었잖아요. 특검 말을 믿고 우리가 혁명국면이었으니까. 근데 법원에서 이번에 어떻게 뭐라고 했냐면요. 태블릿 PC2와 관련된 즉 장시호 태블릿 관련된 장시호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다. 판결문에 명토 박았습니다. 아직 근데 언론들이 이걸 보도를 안 해갖고 지금 안 알려준 건데 여러분 이건 미디어치에 가보면 그 판결문 올라가 있어요. 봐보십시오 기사. 진짜 그렇게 써놨어요 판사가. 다 거짓이다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결국 장시호가 최순실이 시켜갖고 최순실 집에 가서 태블릿 PC2를 내가 찾아가지고 그걸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특검한테 제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2017년 1월 달쯤에 아니 겨울쯤에요. 이제 국정농단은 국정농단 2016년 10월 달부터 시작됐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태블릿이 온 논란이 있은 다음에 그게 논란이 되니까 갑자기 그걸 제출해요, 장시호가. 근데 왜 늦게 제출했냐니까 너무 겁이 나서 아들 친구한테 맡겨놨다 그래요. 아들이 그때 5살인가 걔예요. 네. 아들 친구 5살한테 그걸 어떻게 맡겨놓습니까? 그 국정농단 지금 대통령 모가지가 날아가는 사건인데 그때도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저도. 근데 그때는 네.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진보 중도 보수에 대해서 태블릿 PC 온투가 조작됐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느냐. 근데 윤석열, 한동훈이 하는 짓을 보니 BBK를 무죄로 만들고 아까 말한 대장동 불법 부실 사건도 덮어주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 송영길, 그다음에 추미애까지 온갖 죽이기 수사를 하는 걸 봤을 때, 또 조국 수사 때도 보면 티끌을 태산으로 만들어서 멸문지화를 지금도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정농단 때도 이 자들이 그런 짓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모든 수사가 조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특히 태블릿 PC2는 너무 이상하다. 법원에서도 장시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이 나왔다. 네. 그러면 자, 변희재 미디어치 그걸 주장하다 감옥까지 갔다 나온 변희 대표를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불러서 당시 수사 책임자 윤석열, 한동훈인데 한동훈 법무장관 불러다가 네. 자, 지금 이 변희 대표는 변희재 증인은 자, 한동인 국무위원회 태블릿 PC2 수사 담당자였는데 다 조작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둘이 그러면 이제 증인하고 장관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3자가 네.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거기서 확인해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증인에게 자,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다른 범죄를 변희 대표는 뭘 알고 있느냐. 그럼 변희 대표가 예를 들면 이재명 수사도 조작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다른 그래요. 사건에 대해서도 변희재 씨가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네. 송영길 사건도 조작이고 이재명 사건도 조작이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해요. 네. 자기가 정치검찰의 최고 전문가로서 보면 이건 증거나 진술을 계속 조작하니까 시간이 끌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변희재 씨랑 비슷한 주장을 한 분이 나타났죠. 누구요? 홍준표 지사님. 홍준표 지사님이 지난주에 야, 도대체 이 정권은 들어서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지난 1년 반간 이재명 수사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수사를 했는데 안 나왔으면 네. 너무 재밌잖아요. 의미심장 말하잖아요. 덮던지 빨리 기소를 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결론을 짓든지 네. 그러면서 점점점 이런 말이 나와요. 능력이 없는 건지. 여러분 이게 실제 전직 특수부나 수사를 해봤던 검사들 중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반 사실 대전전부터 있고 빠르게는 2018년부터 수사했잖아요. 네. 그 경기도지사 후보 때부터 대장동 사건으로. 네. 그럼 길게는 지금 벌써 6, 7년이 된 사건이고 짧아도 대선 전부터 수사를 했으니까 2년이 된 사건이에요. 이때까지 돈 받은 증거 하나도 없다. 네. 그다음에 결정적인 증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검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옛날에 진짜 날고 기었던 검사들이 이건 그러면 증거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네. 시장이 검사 출신이고 이런 수가 얼마나 많이 썼네요. 갔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큰 사건도 2달 이상 끌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거에 원 이재명 대표 비리 사건은 2년이나 끌고 있으니 요즘 검찰은 무능한 건지 사건이 안 되면 질질 끌지 말고 나머지는 포기하든지 참 답답한 노릇이다. 예전엔 저랬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청와대가 안기부가 국정원이 시켜서 검사에 조작 수사를 했어도 네. 해보니까 도저히 안 나오면 예를 들면 있잖아요. 별건으로 경미한 건으로 기소하고 끝내거나 네. 망신 주기 했으니까 모욕 줬으니까 그리고 접는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은 지금 2년 제가 지금 홍준표 지사 2년이 아니라니까 정확히 2018년부터 수사를 했으니까 그래요. 지금 9, 10, 11, 12, 13 6년째 수사를 하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럼 홍준표 지사는 저기 때는 안 썼지만 이거잖아요. 야 접어라. 네. 그리고 여야 협치해라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윤석열 눈치 보니까 그 말까지 못 쓴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을 디스한 거예요. 야 검찰. 한동훈 너는 능력도 없는 놈이야. 근데 입만 열면 야당 욕하고 있잖아. 너 정책 중립 의무 어기고 법적 의무 어기고 이런 일종의 한동훈을 저격한 거예요. 나중에 대선 후보로 경쟁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군요. 변희 대표가 국감 증인 나와가지고 현재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송영길에 대한 수사의 부당성을 본인이 정통 보수 인사가 그걸 주장해주면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네. 두 번째, 그다음에
태블릿 PC 온투가 왜 조작됐다고 주장하느냐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 저기 법무부 장관이 연루됐다고 생각하냐? 예, 연루된 게 아니라 주범입니다. 왜? 특검 4팀이 태블릿 PC2를 담당했거든요. 특검 4팀이 윤석열 팀장 밑에가 한동훈이었습니다. 한동훈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변희재 씨는 뭘 주장? 그때 태블릿 PC2를 조작했으니까 이제 변희재 대표님의 주장이 이겁니다. 이제 탄핵이나 퇴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검찰 세력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정농단 국면이나 끝없는 조작 수사를 해서 명성을 얻고 그걸로 대통령까지 되어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 불리하고 너무나 치욕적인 상황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범죄 국정농단 국면은 지금도 벌어지는 조작 수사, 지금 국정농단 시절에 어떤 조작 수사 아직도 공수처에 남아 있으니까 이걸로 처벌을 하자. 한동훈 윤석열을 이런 주장이거든. 아니 민주당 의원님들이 변희재 대표의 주장에 100% 공감하니까 불러달라는 게 아니에요. 공감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최소한 그걸 정말 주장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오고 이분이 주장하는 것을 지금 동영상에서 누적 동영상 보면 수천만 명이 봤어요. 그래요. 요즘 엄청 인기 있잖아요. 뭐 매불쇼, 뭐 서울의 소리, 스픽스의 그다음 이도체 이분이 주장하는 영상 제가 이렇게 추산해봤거든요. 태블릿 PC 온이나 2가 조작됐고 윤석열 한동훈은 사형에 처해야 될 정도로 그 정말 악랄한 정치 검찰이다. 불법 조작을 했다. 이게 쇼츠까지 합치면요 수천만 명이 봤거든요. 근데 윤석열 한동훈이 반박조차 못하잖아요. 제대로. 그래요. 이것도 고소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막 초인종 누른 거로 고소하고 난리 피우잖아요. 김의겸은 고소 다 고소하잖아요. 유일하게 변희재 씨만 고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국감 진행되면서 정말 증인석에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국회 차원에 올라가 있는데 5만 명이면 국회 법사위 공식 답변해야 되 안건을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아까 어제 3만 명 가까이 됐어요. 이제 3만 명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국회 청원은 다들 동참해 주셔가지고요. 정통 보수 인사가 오히려 정치 검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국정농단 수사에서 잘 된 것도 있죠. 당연히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증거는 차고 넘치고 그걸 잘 밝혀낸 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님 김만배 녹취록에도 박영수 윤석열은 아주 불순한 목적으로 특검이 돼달라고 로비를 한 거로 나와요. 최재경이한테. 그리고 실제 박영수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특검 기간에도 정말 무슨 수산업자한테 뭐 뇌물 비슷한 거 받아가지고 특검을 중간에 그만두는 일도 있었잖아요. 특검 의심해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태블릿 PC 온투가 제가 조작됐다고 여러분한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박영수 윤석열 행보를 보면 그동안 한동훈 행보를 보면 의심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법원에서 태블릿 PC2와 관련된 장시호의 진술은 최순실 조카 장시 모두 거짓이더라고 아예 명토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관심 가지고 이상하다. 윤석열 한동훈이라면요 여러분 그런 제 충분히 할 사람들입니다. BBK를 무죄로 만들어서 이명박 때 승승장구했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불법 부실 대출 사건 진짜 대장동에 비리 씨앗이 된 거 아까 신앙님 김만배 녹취록 여러분 꼭 보세요. 거기 범죄 증거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윤대진, 윤우진 형제 사건을 봐주잖아요. 그다음에 한동훈 처남이 어떤 사람입니까? 후배 여검사를 2번이나 성폭력한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한동훈 집단이 그거 봐주려고 그랬잖아요. 임은정 검사가 폭로해서 겨우 수사가 된 겁니다. 이거 누가 연루됐죠? 윤석열 한동훈 직접 연루된 사건입니다. 한동훈 딸 뭐 앱 경연대회 200만 원 지가 치시려고 했는데 200만 원 주고 사서 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막 논문을 막 10개 가까이 썼습니다. 다 어디 사왔죠 논문도. 조국 서울대 교수가 오죽하면 조국 따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범죄라 그랬습니다. 근데 수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3번을 고발했거든요. 한동훈 딸과 한동훈을요. 고발은 좀 하고 아직까지 2년이 다 되도록 기소도 수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놈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거든요. 당연히 그럼 국정농단 때 이 자들이 100% 진짜 잘 합법적으로 수사했을까요? 사냥감 되는 사람들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고 별건에 별건으로 심지어는 증거나 진술 조작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의심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끝으로 공공지구 못 하신 말씀. 지난주에 공공지구 고발하고 온 것만. 네, 그것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분 안에. 네. 요건 항상 보여드려야 돼. 난 진짜 우리가 만든 대선 전에 만든 피켓 중에 최고로 잘 만든 피켓 같아요, 여러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 자, 병산리를 올해 6월 29일 전까지 몰랐다는 이자들의 거짓말이 이 피켓에서도 입증돼요. 네. 이게 대선 전에 제가 만들었어. 2021년 계속 들고 10월 달, 11월 달에 만들어서 네. 정말 수십 개 방송에서 네. 병산이 병산 노래를 했고 그때 당시 언론 보도 보면 수백 개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있죠. 여기에 윤석열 보도가 김건희 있었어요. 부부의 땅이 있고 그다음에 차명보 의혹이 있고 교평리에도 차명보 의혹이 있고 양평읍 배관리에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고 양평읍 공은리는 엄청난 비리가 있었다. 네. 이걸 저희 같은 사람도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대장동 일타강설 자체했던 원희룡이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후보 재산 목록에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여사 땅이 있는 걸 몰랐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국토부, 원희룡 이자들의 일관된 거짓말인데 이것만 해도 비리다. 자, 공지구에서 세 개의 비리가 있었죠, 여러분. 자, 마무리합니다. 이것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농지법 위반이 있었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래 인허가가 나기 어려운 곳이에요. 네. 원래 LH가 개발하려고 그랬어요, 공지구에서. 근데 LH가 손을 떼요. 그다음에 최은순 김건희가 거기에 돈을 끌어와요. 8억을 시드머니로. 김건희가 직접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땅을 사들이고 그러면서 결국 인허가가 납니다.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2014년에 끝나야 돼요. 2016년 동안 2년을 불법 연장입니다. 아무 조치도 않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 3명이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 김성교 전 양평군수와 김성교 전 국민의힘의 채찍꾼들입니다. 지금은 전진선 국민의힘 양평군수의 채찍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모 국장이 6일 만에 단독 승진합니다. 범죄 주도자인데 그러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또 앞장서서 합니다. 강상면 병산리로 옮겨야 된다고. 황당한 일이죠. 개발부담금 그래서 100억대 이득을 얻습니다. 100억이 넘는. 그래서 개발부담금 17억을 내야 됩니다. 그게 영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이것만 봐도 엄청난 비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대선 전에 싹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알자마자 4번 했습니다. 근데 저를 수사한 수사 경찰이 대통령 침식에 불려갑니다. 네. 그리고 경기 남부경찰청장 다 바뀝니다. 그러더니 지금 국가수사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황당하죠, 이것도. 그런데 이게 결정적 증거. 김성교가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윤석열이 야 김의원아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알잖아요. 내가 장모 땅 허가 다 잘 내줘가지고 이게 김성교가 직접 이야기한 영상이 겁니다. 남아 있어요.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라겠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하고 내가 친하다, 같이 북단주 먹는 사이다. 여주지청에 있다가 대구 고검으로 갈 때는 내가 이별주도 같이 먹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깐부입니다, 깐부. 그 전에 최은순 김건희 일가가 양평 오래 살았을 때도 깐부였다는 의혹이 있고요. 그랬는데 요걸로 우리가 고발했는데 경찰이 사문서 위조로만 기소를 윤석열, 김성교, 최은순, 김건희 다 봐주고 오빠만 사문서 위조로 보낸 거예요. 유죄 취지로. 근데 여주지청에 똘똘한 검사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추가로 한 겁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17억을 영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고 손실이 되는 겁니다. 사기죄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다음에 여기에 가담한 김성교나 공무원들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17억이라는 돈이 17억 4천만 원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국민에서 쓰여져야 될 돈. 얼마나 심각한 일종의 지방 권력 농단이잖아요. 그다음에 정말 전형적인 토착 비리 사건이고 거기에 김성교가 2013년에 양평 군수였고 윤석열이 여주 장경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 허가를 다 내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기한 고무집행방을 했는데 자 이걸 영문으로 만들려고 이번엔 또 사문서를 위조합니다. 오빠가 아까 말한 위조를 해갖고 이게 그림판. 그러니까 자 이 집안은 여러분 보세요. 김건희는 경력 조작, 인생 조작, 주가 조작. 최은수는 잔고 조작, 요양병원 조작. 의혹이 있으니까 요양병원 조작. 지금 아직 뭐 유죄 확정되지 않았지만요. 그러더니 윤석열은 평생 사건 조작했다. 정치검찰로서 이런 지적을 받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이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직을 조작하고 네. 최근에는 고속도로까지 조작을 한 거죠. 예, 이런 사건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기한 공무집행방해를 추가로 검찰이 기소한 건 의미심장하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검사님 앞으로 여주청 앞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네. 그래서 배당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건 우리 오마이TV 단독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연락이 왔어요. 주말 사이에. 여주청으로 대검으로 보냈는데 여주청으로 배당이 됐어요. 배당이 됐다 우선. 대검에서도 여주청으로 배당한 게 의미심장해요. 관할이기도 하지만 그래 니들 한번 더 수사해봐라. 왜 우리가 누구를 고발했냐면 이 공공지구 개발 비리는 최은순, 김건희가 주도했고 회사 이름도 그래서 ESIM이잖아요. 네. 은순이네와 그의 딸 도토. 네. 우리가 그렇게 놀리잖아요. 풍자하잖아요. 원래는 최은순 인베스트먼트 앤드 디벨롭먼트겠지만 네. 당연히 최은순, 김건희는 기소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윤석열, 김성결이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냐고 했는데 지금 요주청에 주말에 사건이 배당됐다 연락이 왔어요. 오마이TV 단독입니다. 네. 즉, 자 김건희 오빠를 경찰이 봐주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권하고 유기한 공직방해로 용감하게 추가 기소한 여주청으로 저희들이 고발한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김성규 사건이 다시 배당이 됐고 네. 거기에는 우리가 대선 전에는 이런 증거가 없었잖아요. 이런 증거를 지금 다 첨부해서 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주청 검사들이 맘만 먹으면 수사를 최은순, 김건희는 지금 구속시킬 수 있고 윤석열, 김성규까지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배당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예. 조사가 되고 그러니까 수사가 저희는 되는지 이제 여주청 앞으로 이번 주로 또 쫓아가려고 그래요. 네. 신속히 해라. 신속히 해라. 압수해라. 조국 사건의 100분의 1만큼만. 이재명 사건의 1000분의 1만큼 해봐라. 네. 이재명 사건 지금 압수액이 400번 가깝고요. 어제 송영일 대표님 충주 집회에서 벌써 송영일 사건으로 압수액 100번이 넘게 이루어졌답니다. 8급 비서까지 압수액을 한. 네. 탈탈 털고 있다. 네. 요거 공직으로 지금 압수액 한 번 안 했어요. 양평군청 압수액 딱 한 번 하고요. 대선 전에. 최은순, 김건희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압수액 단안도 안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네. 치가 떨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검찰이라는 놈들이 이재명 400번 가까이, 송영일 100번 가까이, 추미애도 수십 번 했어요. 네. 문재인 정부 사건을 얼마나 압수했습니까? 서 구속시켰어요. 서훈 국정원장도 구속시켰어요. 네. 근데 어떻게 윤석열, 김성교, 김건희, 최은순 이렇게 뻔히 범죄 증거 다 나와 있는데 단 한 번도 소환조차 안 합니까? 경력 조작 소환도 안 했죠, 여러분. 다 이제 묻히고 있는데. 잔고 조작도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도했는데 검찰이 봐주기 해가지고 공범만 기소한 거 아닙니까? 최은순은 봐주 기소하고 그래서 제가 그건 지지난주 고발하고 왔습니다. 네. 그것도 검찰이 맘만 먹으면요. 그건 우리가 경찰로 해놨죠. 경찰이 검찰이 안 할 것 같으니까 여주청이 네. 아니니까 경찰이 맘만 먹으면요. 최은순, 김건희 지금 추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잔고 조작을 주도한 사람이 김건희, 최은순입니다. 네. 그 잔고 조작 누가 했어요?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감사가 있습니다. 김건희 네. 특수관계인이 있어요. 349억이나 했어요, 여러분. 잔고 조작을 4건에 4번에 걸쳐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 이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수사를 철저히 해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외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자, 저희도 한 1시간 넘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중간에 잠깐 음성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부분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오마이TV 응원과 성원 많이 보내주셔야 저희가 또 장비도 좋은 걸로 바꾸고 맞습니다. 방송도 더 매끄럽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또 명예 홍보 대사처럼 뭐 이제 고속도로 그 비리를 우리 오마이TV가 제일 먼저 폭로했잖아요. 서울소리와 함께. 사실 아침에 오마이TV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오후에 서울소리 기사가 떴으니까 순서를 따지면 오마이TV에 제일 먼저 이야기했는데 5월 20일 날 월요일이거든요. 날짜를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 모델이 됐어요. 그래갖고 뭐 곧 광고에 나간대요. 그래요? 와. 고속도로 게이트를 밝히는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TV를 응원해 주십시오. 네. 좋아요, 구독자. 광고로 나갑니다. 광고 모델이 돈 안 받고. 돈 안 받고. 자, 이제 매주 저희 오마이TV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잊지 마시고 오셔서 안진걸 소장의 목소리 좀 잘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 200만 가자. 네, 고맙습니다. 안진걸 TV는 20만 가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